트랜지스터와 전자공학.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많은 전자기기들은 전자공학이 발전되면서부터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해주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바로 전자공학의 탄생과 관련된 노벨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50년대 인류를 전자공학의 시대로 열어준 과학자들은 바로 존 바딘, 월터 브래튼, 윌리엄 쇼클리입니다. 고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반도체인데 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이들이 바로 반도체 세계의 문을 활짝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위의 세 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벨 연구소에서 만났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반도체 연구팀이 있었는데 이 팀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딘, 브래튼, 쇼클리는 합심하여 게르마늄 반도체의 박판에 수직으로 전기장을 걸어 운반체의 수를 제어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이를 보다 보완하여 인류 최초로 PNP형 트랜지스터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시 이 연구소의 경영진은 통신 시스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신소재 개발이 필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벨 연구소는 고체 연구부를 독립부서로 격상시키고 그 밑에 자기, 앞전기, 반도체 등 여러 소그룹을 두는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 반도체 연구팀에 바딘, 브래튼, 쇼클리, 무어 등이 있었습니다. 고체 물리학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고체에서의 전기 전도도는 원자핵의 제일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자유전자의 숫자가 결정합니다. 반도체의 전지를 연결하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자유전자가 플러스 전극으로 빨려 들어가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자유전자가 이동하고 남은 자리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홀이라 부릅니다. 홀은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끌어당겨서 안정된 상태를 이루려 합니다. 이때 끌려 들어간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다시 홀이 생깁니다. 결국 홀이 이동한 셈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 때 홀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가졌던 과학자들은 반도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전자와 홀의 수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불순물을 넣어 전자 혹은 홀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인 실리콘과 게르마늄은 사족 원소로서 4개의 체외곽 정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소와 같은 5족 원소를 섞으면 체외곽 전자는 모두 9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8개는 안정된 결합을 이루고 전자 하나가 남게 되죠. 이 전자는 자유전자로 전기를 운반합니다. 음전하를 띤 전자가 전기를 나른다는 뜻에서 이것을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3족 원소인 인디움을 불순물과 섞으면 최외곽 전자는 모두 더해도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8개의 안정된 결합에서 1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곳에는 홀이 생깁니다. 이 홀은 자유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마치 양전하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를 P형 반도체라 합니다. 벨 연구소의 반도체 연구팀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레이더 건파기였습니다. 레이더 건파기는 초기 라이도 건파기를 개량한 것으로 게르마늄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이를 불순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건파기를 통해 당시의 과학자들은 게르마늄과 같은 4족 원소가 반도체의 원료로 적절하며 인과 같은 5족 원소를 도핑하면 전류의 운반체가 증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류의 운반체가 되는 전자나 홀의 수를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전기 신호의 진폭을 증대시키는 증폭 효과를 얻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쇼클리는 게르마늄 반도체의 박판에 수직으로 전기장을 걸어서 운반체의 수를 제어하는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실험 장치로는 엷은 석영판의 윗면에 반도체 박막을 붙이고 아랫면에 금속막을 증착시킨 후 반도체 막과 금속막 사이에 전극을 부착시킨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두 막 사이에 걸린 전압을 매개로 운반체의 수, 즉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증폭작용이 일어나야 했으나 실험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죠. 쇼클리는 바딘에게 자신의 실험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연구 끝에 바디는 미세한 증폭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반도체의 표면 상태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관찰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운반체 대부분이 반도체의 표면에 잡혀버려 반도체의 내부는 전기장이 차단되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딘의 가설은 브레튼의 실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반도체 표면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바딘과 브레튼은 반도체를 전해에게 담근 뒤 전압을 걸어주는 실험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폭작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 효과가 너무 적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브레튼은 플라스틱 칼을 금박으로 싼 뒤 그것을 면도날로 가느다랗게 베어 2개의 슬릿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박을 게루마늄 본체에다 붙인 뒤 하나의 슬릿에는 작은 전압을 걸고 다른 하나의 슬릿에는 큰 전압을 걸었더니 증폭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딘과 브레튼은 이러한 장치를 개량하여 금박 슬릿 대신에 금속 칩을 사용하여 반응물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 접근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1947년 12월 16일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명된 트랜지스터입니다. 인류가 바야흐로 전자공학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윌리엄 쇼클리와 존 바딘 그리고 월터 브레튼은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오늘의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